삼성전자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자율주행역에 도착을 했는데 네. 사실 저는 삼성전자가 자율주행에 이렇게 좀 진심인지 몰랐거든요. 아, 완성차 기업도 아닌데 이렇게 네. 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앵커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네. 예전에 삼성도 삼성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아, 혹시 그렇죠. 네, 지금은 르노 삼성으로 나오죠. 네. 네, 뒤에 거의 이제 빠질 때가 됐고 뭐 르노 쪽이긴 하지만 삼성 자동차라고 SM 시리즈라고 나왔던 거 혹시 알고는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너무 올드해 보이니까요. 네. 네. 근데 이때 지금 삼성에서도 자동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동차를 지원하기 위한 전장 쪽이나 그 소프트웨어의 진심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네. 삼성은 반도체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전장에 들어가는 핵심적으로 자동차를 지배하는, 그러니까 즉 컨트롤할 수 있는 칩이 중요하겠죠. 그게 네. 예전에 쓰던 엑시노스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스마트폰 쪽으로 들어갔다가 폭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쪽은 이름만 그대로 쓰고 이걸 가지고 엑시노스 오토라고 해서 이제 적용하기 시작하고 시범 운영을 해봤는데 자율주행 레벨 4단계 정도면은 3단계가 네.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차는 맡깁니다, 운전대를. 맡기고 비상 때만 운전대를 딱 잡을 수 있는 게 3단계입니다. 네. 4단계는 운전석에 안 앉아 있어도 됩니다. 오. 네. 그래도 불안하겠죠? 그렇죠. 네.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 혹시 지금 타라고 하면 타시겠습니까? 아직은 사실 좀 불안한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타는데도 보니까 다 아직 그 오토바이 헬멧 같은 거 쓰고 안전보고 다 착용하고 앉더라고요. 네. 그럴 거면 왜 자율주행을? 네. 근데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시범 운행을 한 거 보니까 수원에서 삼성전자 있는 데서 강릉까지 그냥 스무스하게 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근데 이게 나온 게 작년 말 얘기입니다. 네. 이게 지금 기사화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까지 조용히 있었지롱 그러고 있는데 그만큼 준비를 다 했다는 얘기고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자율주행 칩이 있고 거기서 나오는 전장 부품들까지도 쭉 내재화할 수 있는 분위기까지 갔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됐으니까 어디서 가서 팔까라고 하는 분위기가 나올 때쯤에 어느 정도 완성도가 되다 보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면 오늘 이 관련주들 사실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사실 퓨런티어가 좀 자율주행 수혜주로 거론이 되더라고요. 뭐 네. 목표 주가도 좀 상향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네.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실까요? 네,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꾸준하게 올라와서 한번 사봐야지 했는데 잘 기회도 안 주고 계속 올라다가 오늘 같은 날 이런 또 긍정적인 리포트 나오니까 오늘 또 잘못해서 아유 그럼 지금까지 못 샀는데 지금이라도 사야지 하고 했다가 고점에서 딱 물려서 그냥 쭉 밀리는 네. 이런 또 패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 좋다고 해서 주가의 각도가 가파르게 올라간다. 사실은 안 돼요. 네, 기다려야 되는데 네. 올해 이거 지금 뭐 큰일 난 거 아니야? 좋은 얘기 나왔는데 지금이라도 사야지 그랬다는 이런 패턴들이 나오죠. 그래서 네. 아마 그런 대응은 증권사 리포트가 나와서 시가가 좀 높이 뜬다. 따라붙진 않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으로 말씀드리는데 워낙 잘합니다. 잘하고 앞으로 기대감이 큰 쪽이고요. 그래서 전장용 카메라 조립하고 그 검사 장비까지 나오게 되면 앞으로 전장용 카메라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 앞서 말씀하셨듯이 차가 알아서 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럼 데이터를 뭘로 받을까요? 자동차의 눈은 카메라. 카메라. 그럼 그게 점점 더 많아질 거고 또 센서도 있겠죠. 또 지금 이제 라이다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이쪽도 장착이 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텐데 그러면 이거의 중심이 되는 또 카메라 전장용 카메라를 만든다. 그럼 부각을 많이 받는 거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랐기 그렇죠. 때문에 앵커님 좋아하시는 거 네. 눌림목. 빙고.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눌림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네.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자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이 자율주행 개화에 따라서 시장이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 좀 어떤 산업을 그럼 정말 딱 꼽아서 좀 지켜봐야 될까요? 방금 다 얘기 드렸는데요. 제가 나온 라이다? 네. 라이다 들어갔고 센서 들어갔고 거기다가 또 자동차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것도 통신을 해야 되겠죠. 그럼 통신 모듈도 들어가야 되겠고. 네, 그리고 또 또 근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네. 뭐 후공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던데. 많죠. 네. 근데 많은데 그걸 다 알아서 하는 회사들은 네. 반도체 회사들이 다 알아서 할 거야. 네. 하고 시작하면서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고 또 그런 것도 있겠죠. 자율주행을 해서 운전대를 이제 앞에 전방을 안 보게 되면 심심하잖아요. 네. 그 뭘 보고 있어야 될까요? 아,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그런 거 봐야 될 거고 거기다가 또 예전과 다르게 자율주행에 자동차가 가기 시작하면 거의 전기차 기반이지 않습니까? 네. 소재도 많이 바뀌겠죠. 지금처럼 들어가 있는 뭐 핸드브레이크나 아니면 옆에 나오는 뭐 깜빡이 이런 것도 자율주행으로 가는데 깜빡이를 제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다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소재 관련된 전반적인 부품들도 많이 바뀌겠죠. 네, 이런 것도 보시는데 핵심적인 거는 그것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험이죠. 보험. 네, 보험 산업도 많이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가 누구가 있느냐? 그러면 자율주행 쪽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게 되면 그 보험은 또 이 운전자가 아닌 차량용 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집니다. 이거는 어떤 시스템도 좀 바뀌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보험뿐만이 아니라 좀 정부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커져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원이도 필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 봤었을 때는 아직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은 발달되는데 그를 서포트해 줄 수 있을 만한 제도적인 환경이나 법령도 같이 조금씩 더 바뀌어야 된다. 이것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앞서서 뭐 그 산업들 이야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관심주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관심주는 조금 저는 틀었습니다. 오늘 움직였던 뭐 대표적인 관련된 뭐 칩들이나 이런 쪽은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네.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근데 그 관련돼서 종목은 캠트로닉스. 캠트로닉. 네. 오늘 SK 하이닉스가 많이 움직였죠. 네. 캠트로닉스도 많이 움직이겠죠. 예? 네. 그냥 갖다 붙여봤습니다. 아, 예, 예. 닉스로 연결을 지어서. 닉스 마무리. 네. 그래서 이 회사는 원래 그러니까 화학 공정 쪽도 있고 그리고 또 OLED 관련돼서 시각 공정 쪽에서 삼성 디스플레이랑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은 회사입니다. 네. 그 중에서 V2X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자율주행이 원활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자동차 하나가 모든 게 내가 다 그냥 독불장군처럼 가는 게 아니라 통신과 연결이 돼서 주강 시스템과 같이 움직이기 시작해야 통제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쪽을 어느 정도 잘 해놓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회사입니다. 국제 과제도 충분히 쌓아놨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은 부각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자율주행이 아마 레벨 3 이후로 계속 가기 시작하면서 많이 부각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가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빅픽처를 쫙 그려가면서 네. 내가 자율주행차를 타기 시작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어떤 변화하고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나올까라고 했었을 때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회사다라고 이거 쇼츠 만들어 주세요. 네. 계속 박제를 시켜다 주십시오. 네. 그러면은 네. 사실 이 중장기적인 거 하나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단기적으로도 좀 관심주 저는 소개받고 싶거든요. 아닙니다. 단기적인 거는 이번에 좀 올라왔기 때문에 네. 지금 대응하기는 원래 뭐 텔레칩스나 칩셋 미디어 이런 쪽으로 많이 볼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 한 단계 레벨업 됐습니다.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자리에서는 쫓아가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좀 기다리자. 네. 기다리실 수 있죠? 네, 그럼요. 기다려야죠. 네, 다음 주까지라도 기다리셨다가 그 다음에 변화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율주행 산업 자체도 좀 이미 선 반영이 많이 됐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게 지금 자율주행 쪽에서 레벨 2 정도쯤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데 네. 지금부터가 이제 레벨 3로 넘어가는 원년이 내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 그러니까 레벨 2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알아서 자동차가 가서 주차하고 네. 그다음 ADAS 시스템 붙어 있고 이런 쪽은 지금도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율주행이 됐었을 때 앵커님 같은 경우도 이제 사람들의 거부감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근데 그게 자동차의 기술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저랑 같은 경우도 그러겠어요. 아직 못 맡기겠어요. 자율주행을 오늘 해놓고도 손은 여기 붙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뭔가 변화가 계속 되기 시작해야 좀 더 이제 편안하게 점점 더 손을 놓고 뒤로 이렇게 가기 시작하고 이제 눕기 시작하고 눕으면 안 되죠. 예. 이렇게 되기 시작하겠죠. 이런 변화가 같이 일어나야 될 거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술만 앞서간다고 사람들이 못 따라갔을 때는 격차가 좀 벌어지겠죠. 네. 그러면은 이 자율주행 좀 섹터에서 삼성전자 오늘 이야기가 나왔지만 네. 좀 뭐 완성차 업체도 어쨌든 하고 있으니까 네. 어떤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만약에 이런 거 저런 걸 다 떠나서 이제 현대차가 중점적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자율주행 모드도 우리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차에서 소프트웨어 업체는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있죠. 현대오토에버. 오토에버. 네,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쪽도 자율주행 간다고 그래서 처음에 세팅해놓고 그냥 두는 게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 해줘야 될 거고 도로 사정에 따라서도 변화가 들어갈 될 텐데 그거를 중심적으로 할 수 있는 회사들은 뭐 예전에는 현대 모비스라고는 얘기했지만 네. 이쪽에서 좀 전문화된 회사가 다루 생겨 있기 때문에 현대 오토에버가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할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 오토에버도 네. 좀 주목해 보면은 좋을 것 같다고 해주셨고요. 네. 아니 근데 너무 아쉽게도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벌써요? 네. 네. 아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옆에 앉아 있으면 안 될까요? 같이 이야기 나누실까요?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칼퇴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이로운 경제 채널 EBC